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9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테조스가 웹3 게임인 카요를 출시했는데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론이 저스트랜드 다오 30번째 마이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트론의 매도 압력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홀더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비체인에서 비월드 모바일 지갑을 출시했는데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비체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소식은 온오프 램프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케미페이가 3분기 다양한 호재 소식들이 있다고 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시황 분석 소식으로 중국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는 아서에이지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JPEX 거래소의 피해액을 보면 중국 내의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의 채무기간 연장과 인투더 블록에서 공개한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 저항 라인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테조스입니다. 테조스가 한국 시간으로 9월 23일 웹3 게임인 카요를 출시합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0명의 얼리 테스터에 당첨된 유저들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조스의 관계자에 따르면 카요는 다양한 능력치가 있고 이를 융합할 수 있고 스킨과 스킬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토너먼트를 통해서 상금을 지속적으로 분배하고 있고 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조스가 카요를 통해서 웹3 게임 시장에 큰 변곡점을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트론입니다. 트론이 저스트랜드 다오를 통해서 30번째 서플라이 마이닝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스트랜드 다오 서플라이 마이닝이란 다양한 코인을 마이닝할 경우 보상으로 USDD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USDD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인지 그리고 저스트랜드 다오는 어떤 종류의 플랫폼인지를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인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저스트랜드 다오를 활용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종료는 9월 29일 22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마이닝 코인들과 리워드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고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코인이 마이닝이 된다라는 뜻은 매도 압력이 저하된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에 있어서는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홀더분들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체인입니다. 비체인이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어제 비월드 모바일 지갑을 출시했습니다. 비체인 측은 비월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평가했고 여기에는 비체인의 기본 프로토콜인 VIP180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의 제너럴을 보면 통화 단위를 유로와 달러 등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지갑의 잔액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니지 토큰을 보시면 커스텀 토큰 컨트랙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또한 이는 비체인의 웹3 플랫폼인 VORJ와도 호환이 될 예정이고 비월드 지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능이 이번 변경점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를 위한 수수료 위임 기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트랜잭션 시 가스비 위임 기능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주소나 원하는 URL로 결제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네이티브 NFT 뷰어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통해서 언제든지 NFT 컬렉션을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빗체인은 그 밖에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기관을 통한 온오프 램프와 자산의 브릿징 기능입니다. 최근 페이팔과 메타마스크는 온오프 램프와 자산 브릿징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마스크를 이용하고 있고 비월드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도입이 될 경우 빗체인의 활용처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체인 홀더분들께서는 지갑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알케미페이입니다. 알케미페이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 글로벌 채택을 위한 라이센스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빗썸 등 국내외 메이저 거래소에는 모두 상장이 된 메이저 코인입니다. 알케미페이가 3분기인 9월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 일정을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NFT 체크아웃 기능입니다. NFT 체크아웃은 유저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통해서 NFT를 구매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과거에 알케미페이가 없었을 당시에는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NFT를 선택하고 크립토의 월렛을 만들고 가스비를 지불하고 KYC 인증을 하는 등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케미페이의 NFT 페이를 사용한다면 크게 3단계로 요약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케미페이는 우측에 보시는 NFT 체크아웃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 채널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내에 중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플랫폼 중의 하나인 알리페이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알케미페이의 경우 다양한 국가들과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위한 생태계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에서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한다고 하니 활용성에 대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서에이즈가 중국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서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에이즈는 비트맥스의 창립자로서 파생상품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현재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서에이즈가 중국의 경제 전문가인 앤드류 콜러와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중국 자본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지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320억 달러이지만 총 수출액이 5,500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5,2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의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리스크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서에이즈가 이렇게 예측한 배경에는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안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15%나 하락한 상태로서 FOMC 금리 발표 이후 달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의 경제 혼란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국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자료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내부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JPEX 거래소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인 SFC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거래소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OSL을 비롯한 3개의 거래소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승인받지 않은 JPEX 거래소가 운영이 되었고 핵심 관계자가 잠적을 하면서 인출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콩 내에서 JPEX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2028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가 이 정도라면 현재 홍콩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SFC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에서 규제화된 틀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화가 잘 자리 잡게 되면 중국에서 리스크 해지 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투더 블록에서 공개한 인앤아웃 머니 어라운드 프라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 지지 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앤아웃 어라운드 프라이스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익이나 혹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이다 보니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7,000달러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26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저항 라인을 살펴보면 29K 부근에서 강력하게 저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6K 부근 그리고 25K 부근에서 주요 지지 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지 라인이 조금 더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28K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마운트 곡스가 채무 상환 기일을 1년 연장했다라는 소식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마운트 곡스 채무 상환 기일 연장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는 과거 2014년에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하며 결국 파산했습니다. 손실된 자산 중 20만 비트코인은 회수가 되었고 그 밖에 거래소에 남은 자산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환 일정이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이 연장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운트 곡스는 공지를 통해서 파산 관제인이 변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은행과 거래소 등의 협의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됨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31일까지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어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제액이 14만 2천 비트코인, 14만 3천 비트코인 캐시, 690억엔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천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2014년에 비트코인의 종가가 400달러, 500달러, 6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26K로 무려 650배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10년간 피말리며 기다려온 채무 상환이라는 점을 가정하면 아무래도 받자마자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량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매도로 인한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했는데 내년 반감기 이후로 연장이 된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